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22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배당 혁명은 3.3 정책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을, 65세 이상이면 건국수당 7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보면 다쳤던 기가 솔깃해진다. 국민배당금제야말로 중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국민배당금제는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이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이 아니다. 배당을 함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남발되고 있는 복지란 용어이다. 배당이라 하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무턱대고 복지로 우겨댄다. 복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후보자들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등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표심잡기의 대명사이다 보니 이젠 낡은 정치의 속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이의 속내를 훤히 알고 있는 허경영 총재로선 국민배당금제의 회의적인 사람에 대해 그렇게도 안목이 없느냐며 대래 다그치듯 꾸짖고 있는 입장이다. 국민배당금은 그림의 떡이거나 보고도 못 먹는 장떡이 아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다. 배당은 꿈이 아닌 현실로서 풍요 속의 빈곤을 해결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매월 150만 원을 준다는데도 사람들은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줄 수 있어 준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3.3 정책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왜 유독 배당 혁명에만 미온적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요즘과 같이 밝은 세상에 수치 개념 없이 무턱대고 배당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이의 재원은 충분해 배당을 하고도 남아돈다. 존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당을 할 수 있어 배당을 한다는데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니 그게 문제가 아닌가. 국민배당은 국가 경영에 대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의 선심성 복지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인 허경영은 거짓말을 모르며 하지도 않는다. 이내 들통이 날 말을 왜 함부로 내뱉겠는가. 막상 그가 거금을 준다니 저마다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쏟고만 살았는지 묻고 싶다. 한민족이라 하도 외침을 많이 받아 잠재의식 속에 피해의식과 의심이 가시지 않았을까. 기초노령연금이 말해주듯 푼돈처럼 주면 덥석 받고 국민배당금처럼 두둑하게 목돈을 챙겨주면 머뭇거리듯 주춤하다니 주고도 남는 돈에 대해 왜 의심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유와 영문을 모르겠다. 특히 노인에게 주어지는 220만 원의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어느 자식이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스스럼 없이 내놓겠는가. 국민배당금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 효자 돈이다. 이 돈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마다 생기가 돌고 가정이 화목해진다. 국민배당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신인 허경영의 확고한 신념은 계란의 비유법에서 자세히 읽을 수가 있다. 그는 인간의 삶 자체가 결코 삶은 계란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배가 고프다고 당장 계란을 삶아 먹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의 품으로 깨어나주면 수많은 닭을 얻을 수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계란이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데 주목한다. 그런 의미에서 날계란이 마중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이 곧 국민배당금이며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신인 허경영이다. 정치 지도자로서 어찌 지혜롭다 하지 않겠는가. 사막의 오아시스이자 나라와 국민 경제를 살릴 보배로운 국민배당금제. 여기서 배당이란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뭘까? 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경영은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배당일 뿐 결코 복지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에 명문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책이고 보면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우린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가? 배당금 청구는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여서 잠시도 미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놓고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소송의 대상이기도 한 국민배당금제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이의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기쁨을 주는 국민배당금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자살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다 보니 말만 들어도 기가 솔깃해지는 국민배당금제. 그래서인지 최근에 있었던 국민배당금과 관련된 한 토막의 얘기가 뒷맛을 남기게 한다.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해본다. 허경영 총재는 지난 총선 때 3.3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산주의 실현을 위해 제헌으로 국민배당금 지급을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헌법 제1조에 명문화하겠으며 이의 수치인 국가의 총자산 약 7경원과 국민 1인당 지분금액 약 14억 원을 근거로 제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뜻하지 않은 배당금 청구권이 생기게 됐다. 배당금 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전 국민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영의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혹여 내 지분이 달아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챙기기 위해 나라 구석구석을 이잡듯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음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국민배당금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대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 기쁘기 거지없고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도여서 매우 획기적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볼 때 녹록하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 하에서도 이를 공론화하고 여론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난 국가혁명당의 당원들이 규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런지 법률 요건은 되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하늘궁에서 하는 제163회 강연 때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허 총재는 답변을 통해 법률 요건은 충분하다. 내가 곧 실행하게 될 것이나 지금으로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해도 정부 당국자가 돈을 만들지 못한다. 이의 시행이 되려면 통치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국가 예산의 70%를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라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허 총재의 답변을 듣고서야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선 배당금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소송의 필요성을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공론화를 하게 되면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의 찬반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소송 기간의 장기화, 승소 여부 그리고 실익 등 난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국민 배당금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것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감에 있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뜻깊은 방송을 듣게 돼 마치 원군을 만난 듯 반가웠다. 내용을 살펴본 적 나의 견해와 유사한 점이 있는 데다 이쯤 되면 정치권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와닿았고 관심이 갔다. 네, 오늘은 완전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고 흑행령을 많이 부르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